안녕하세요. 대한종양내과학회에서 진행하는 그 암이 알고 싶다. 앞에 두 편에서는 저희가 췌장암 얘기를 좀 했는데 오늘은 담도암, 여러 가지 중에서도 오늘은 항암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도암은 아마 한 9번째 호발한다고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고 있는데 의외로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꽤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환자분들을. 그래서 종양내과 선생님들 또 외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암종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담도암의 항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고요. 저는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김인호고요. 두 분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차병원 혈액종양내과 천재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허석재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담도라는 것이 얘기하자면 복잡한데 담즙이 지나가는 길이잖아요. 간 안에 들어있고 췌장까지 연결되는 그런 관이라고 일단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췌장암이랑 마찬가지로 담도암도 예후가 되게 안 좋고 수술도 좀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천재경 교수님? 담독의 암은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너무 많이 발견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진단된 환자의 약 70% 정도가 수술이 불가능한 단계로 발견이 되는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 미리 발견이 안 되고 예방이 안 되느냐를 봤을 때는 일단 확실한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술을 안 먹으면 절대 안 걸린다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확실한 예방 방법을 모른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조기 진단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뭐 5대암 검진, 6대암 검진 이런 거에 담도암이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한 피 검사나 어떤 CT 검사 이런 걸로 미리미리 발견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진행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예후가 좋지 않다고 알려진 부분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병이 좀 퍼진 상태로 진단이 꽤 많이 되죠, 다른 암보다. 허석재 교수님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천재경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 병의 생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외과 교수님들이랑도 이야기를 해보면요. 췌장암도 여러 가지 수술의 범위가 크고 하지만은 담도암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술전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이것은 수술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딱 접근을 해서 복강경이든 개복이든 로봇이든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영상에서보다는 침범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해부학적인 이 병변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또 진행이 된 경우에는 우리가 제거를 하고 싶다고 다 제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의 진행이 되면 수술에 따른 그런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아무래도 안 좋은 예후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얘기 드린 대로 오늘은 담도암에서 뭐 수술이나 이런 얘기는 빼고요. 항암 얘기만 조금 해보겠습니다. 보통 항암 목적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수술을 하고 나서 재발의 위험도를 낮추려고 하는 항암이 있을 거고 수술이 좀 어려운 경우에 하는 항암이 있을 텐데 혹시 첫 번째로 수술을 하고 나서 좀 재발률을 낮추기 위한 항암이 있나요, 교수님? 수술을 하고 나서 뭐 수술이 불가능하든지 어떤 항암 치료를 이것은 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하는 것은요. 대규모 연구에 따른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지 저희들이 그것을 강력하게 권고를 드립니다. 안타깝게 아직 담도암에 있어서 수술 이후에 보조 항암 치료로 하는 거에서는 아직 그런 결과들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근치적 절제술 이후에 재발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고려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옵션을 말씀을 드리면 수술에서 종양을 절제를 하고 하지만은 단면에 아직 종양세포가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단독 또는 방사선 치료에 5FU라는 약제를 병합을 해서 하는 치료를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요. 또한 근치적 절제, 즉 수술을 육안상으로 보이는 것은 다 절제를 했다라고 판단을 할 때 그 이후에 추가로 해볼 수 있는 항암 약제가 젬사이타빈 단독요법과 캡사이타빈이라는 약이 있거든요. 젬사이타빈이라고 하는 것은 주사제 항암제고 캡사이타빈이라고 하는 것은 경구 항암제입니다. 두 약 다 이제 6개월간의 치료를 계획을 해볼 수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뛰어난 효과가 나타나진 않아서 시행을 해볼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비보험으로 이제 일부 선생님들마다 이견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시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고한 근거가 있는 보조항암은 없다. 하지만 해볼 수는 있다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방금은 이제 수술한 후에 재발을 낮추기 위한 항암인데 전이가 됐거나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 어떤 항암이 있나요, 교수님?
네, 2022년 현재 수술 불가능한 진행성 담도암의 항암 치료 1차 치료제로 쓸 수 있는 약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젬시타빈, 시스플라틴, 이제가 10년 이상 쓰였던 표준 치료였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두 가지 치료에 하나씩 약을 더했을 때 조금 더 효과가 좋은 것 같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한 가지는 젬시타빈, 시스플라틴에 더발루맘이라는 면역 항암제를 얹어서 쓰는 방법입니다. 이 약제의 특장점이라고 본다면 크게 부작용을 높이지 않으면서 장기 생존하는 조금 더 근본적인 효과가 있다는 게 장점이었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느냐? 젬시타빈, 시스플라틴에 아브락산이라는 세포독성 항암제를 추가하는 방법인데요. 이 경우에는 세포독성 항암제가 추가되기 때문에 독성이 좀 더 증가하지만 반응률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향후 수술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국소 진행성 담도암 환자분들께 이 방법을 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천재근 교수님이 얘기하신 여러 가지 항암을 일단 먼저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하고 나서 안타깝지만 암이 다시 나빠지기 시작을 하면 다음 약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 허석재 교수님 다음에는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간단히 얘기해 주실래요? 예. 1차 치료 이후에 시행할 수 있는 항암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약제는 5-FU라는 약제입니다. 그 약제를 기본으로 해서 다양한 약제들을 조합을 해서 병암요법을 시행을 하는데요. 앞서 천재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젬사이타빈이라는 약과 시스플라틴, 이런 백금제제에서 더 추가적인 다른 약제들을 하는 것만큼의 뛰어난 효과를 보이는 아직 무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5-FU라는 약제를 이제 근본으로 해서 좀 더 이 요법들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폴폭스, 그다음에 폴피리녹스, 또 나노라이포조말 이리노테칸에 이 5-FU를 병합을 하는 방법, 그리고 이 5-FU라는 약물의 단독 요법 등을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느 하나가 아주 뛰어난 효과가 있어서 이것을 두 번째 치료로서 이거는 강력하게 권고한다는 데이터는 아직은 없습니다. 요법 선택의 기준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1차 항암 치료를 하면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전신 상태가 조금 더 나빠질 수 있고 그것이 약물에 따른 부작용일 수도 있고 또한 병이 진행이 되어서 전신 상태가 나빠질 수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2차 요법을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환자입니다. 일부 환자에 있어서 또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하는 펜브릴리주맙, 니볼루맙이라는 약제를 적용을 해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은 제가 방금 쭉 말씀드렸던 1차 치료 이후에 사용되는 2차 치료에 대한 옵션들은 5-FU 단독이라는 그 요법 외에는 보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약물에 따른 부작용, 환자 상태,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독성들 이런 것들도 다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계속 새로운 연구가 요법이 잘 돼서. 계속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꼭 빨리 좋은 요법이 나와서 환자분들한테 좋은 치료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 자, 그러면 교수님 표적 항암제 같은 것도 쓸 수가 있을 거고 나중에라도 이제 그러려면 유전자 검사 같은 거 최근에 또 많이 하잖아요. 혹시 담도암에서는 유전자 검사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거의 다 하고 있는 편인데요. 요즘 세계적인 가이드라인에서도 담도암은 유전자 검사 NGS를 진행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당장은 치료 가능하진 않지만 FDA 승인이 되거나 임상 연구에서 성공하고 있는 약들이 많기 때문에 조만간 한국에서도 약을 쓰게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간내, 간외, 담낭으로 나눴을 때 간내 담도암에서는 IDH1 돌연변이 혹은 FGFR2 돌연변이가 많게는 각각 20%에서 발견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다 경구약제가 있고 큰 부작용 없이 길게는 두 번째 약을 썼는데도 거의 2년 넘게도 생존하는 환자들이 막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도암이 예전엔 굉장히 아무런 암이다 했었는데 모두가 그렇지는 않고 굉장히 좋고 편한 약이 쓸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들은 찾아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IDH1에 대한 이보시데닙, 팁소보라는 약은 내년쯤에는 국내에서도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은 찾아놨다가 첫 번째 항암 치료를 하면서 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이제 나중에 약이 나오면 써야지 이렇게 저는 마음 먹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간외와
담낭을 봤을 때는요, 헐투, ERBB2라고도 알려져 있는 그 유전자의 과발현이 있을 때는 기존의 유방암이나 위암에서 많이 썼던 약들이죠. 뭐 허셉틴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트라스투주맙이나 퍼제타라고 알려져 있는 펄투주맙, 이 두 가지를 병합하는 거는 보험은 안 되지만 현재도 국내에서 쓸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엔허투라는 약이라든지 혹은 트라스투주맙 플러스 폴폭스 이런 약들은 얼마 전에 좋은 결과를 발표해냈기 때문에 1-2년 내에는 조만간 우리가 쓸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시권에 들어온 약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찾아놓고 검사를 해놓고 하는 게 좀 장기적으로 치료를 짜는데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듣다 보니까 의외로 담도암에서 표적 항암제가 꽤 많이 연구가 되고 있었네요. 그죠? 맞습니다. 예. 네. 저희가 결과를 보면 솔직히 새로운 결과들이 나올 때마다 공부할 게 상당히 많거든요. 공부할 게 많더라도 가능한 옵션들이 더 많이 나와서 환자분들한테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담도암이라고 하면 또 환자분들이 가장 얘기 많이 드는 게 황달 얘기이실 거예요. 이게 담즙이 내려가는 길에 암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게 잘 안 내려가서 황달이 많이 오고 하는데, 이 황달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희한테는 이제 항암 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이런데, 혹시 교수님 요즘에는 이 황달이 좀 생겼을 때 요즘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크게는 두 가지 방법, 그러니까 안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밖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안으로 접근하는 건 내시경적으로 들어가서 안쪽으로 스텐트를 넣고 나오는 방법인데, 환자분들은 이게 더 편하시겠지만 기술적으로는 이게 조금 더 어려운 것 같고 모든 병원에서 시행 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숙련된 내시경의가 있어야 되고요. 밖으로 하는 방법, 경피적으로 하는 시술은 저희가 소위 PTBD라고 부르는 방법인데요. 피부를 통해서 간을 통해 담도로 호스를 집어넣어서 담즙을 배출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밖으로 담즙이 계속 배출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불편하고 주머니 달고 있는 것도 조금 힘들어하시고 하긴 하지만 오히려 어떨 때는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황달을 저희가 해결을 좀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왜 그렇죠, 교수님? 첫 번째로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황달을 첫 번째 이제 조절을 해야 됩니다. 방금 천재경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많이 또 듣는 질문이 선생님 PTBD가 좋아요, 스텐트가 좋아요라는 질문도 많이 듣고, 저희들도 치료를 하다 보면 가능한 한 황달을 떨어뜨리는 것도 중요한데 삶의 질도 중요하거든요. 여기다가 관을 하나 꽂고 계속적으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저희가 직접 경험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 힘들 것 같고, 또한 오랫동안 관을 꽂고 있으면 그 옆으로 이제 새거든요. 그래서 배액이 계속 밖으로 새다 보면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다라고 호소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천재경 교수님 말씀하셨던 PTBD다, 스텐트다, 각 병원에서 최대한도로 환자분들에게 치료가 가능하게끔 기술들을 하는데요.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물론 그런 황달을 조절을 잘 안 돼서 항암 치료가 조금 늦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아예 그것이 정상 수치까지 꼭 떨어져야지 저희들이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요. 처음에는 어쨌든 시술을 통해서 충분하게 황달을 조절할 수 있을 만큼은 조절을 하고, 임상에 따라서 간 기능과 여러 가지 환자의 컨디션을 보고 빨리 후속 치료를 시작하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힘들어하시긴 하는데요. 이제 황달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간 기능이 빠르게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괴롭기는 하지만 간 기능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저는 딱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만 저는 황달 한 3점 정도는 돼야 항암 치료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그 정도가 되어야 항암 약물이 들어와도 간에서 충분히 대사를 시켜서 크게 독성 없이 회복을 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되기 때문에 예. 힘드셔도 시술을 받으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서둘렀다가는 더 안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황달이 조절이 꼭 돼야 되겠죠. 감염이나 이런 위험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황달이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해결을 하고 어느 정도는 항암을 해야 되니까 그 해결하는 문제 중요한 문제 같아요. 예. 오늘은 저희 담도암 아마 유튜브나 다른 뭐 여러 군데에서 담도암에 대해서 많이 안 다루는 것 같다고, 그래서 오늘은 담도암 항암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다음에는 아까 우리 이준석 교수님 한번 또 모시고 담도암 수술 뭐 이런 얘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앞으로 환자분들이 열심히 잘 치료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